자주 오시네.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삼촌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배 한번 해볼까 했다가 멘붕 오신 적 있으시죠? 오늘 영상 한번 보시면 기초는 탄탄해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도배는 왜 하는 걸까요? 인테리어 효과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마무리 짓고 나서 마지막에 도배가 엉망으로 된다면 그 집의 인테리어는 그냥 그 인테리어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벽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냥 벽 색깔만 바꿔도 집이 더 밝아 보이거나 더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기분도 조금 달라지겠죠. 분위기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니까요. 벽 보호 차원에서 도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애들도 낙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도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지 벽지 말고 실크 벽지를 시공을 하게 되면 합지 벽지 위에 한 번 더 코팅을 입힌 것이 실크 벽지거든요. 그런 실크 벽지를 많이 시공하게 되면 애들이 낙서를 한다거나 긁었을 때 내구성이 좋은 벽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배를 왜 하는지 알겠죠? 본격적으로 도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공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공구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도배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구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바지, 즉 헤라라고 하는 칼바지인데요. 이 칼바지는 나중에 벽지를 몰딩에 태워서 이렇게 칼로 벽지를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벽지를 자를 때 그 두께가 2mm냐 4mm냐 3mm냐 5mm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칼바지의 두께가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초보자들은 3mm에서 5mm, 이 칼바지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배소리라고 하는 이 빗자루 같은 거, 이 소리인데요. 도배를 할 때는 이 정배소리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총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도배사들은 이 소리 가장 기본입니다. 즉 이제 벽지를 붙이고 이렇게 골고루 기포가 다 빠지면서 골고루 쓸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거칼입니다. 이 주거칼의 역할은 벽지를 바르고 나서 모서리 부분에 각을 잡고요. 합지 벽지 같은 경우에는 1cm 정도를 겹쳐서 합지 벽지를 시공하게 되는데 이 주거칼로 겹친 부위를 쓸어서 풀기를 빼면서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접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줄자입니다. 이 줄자의 용도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벽지를 바를 부분에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합지 벽지나 실크 벽지 설명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터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주거칼과 커터칼의 용도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요. 이 커터칼의 용도는 기존의 벽지를 뜯어낼 때 밑작업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 롤러입니다. 롤러. 이게 잘 돌아가죠, 롤러. 이 롤러는 합지 벽지 말고 실크 벽지를 시공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합지 벽지와는 달리 실크 벽지는 1대1로 이렇게 맞댐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댐 시공을 하게 되면 이 임새가 표시가 나게 되는데 이 롤러를 가지고 정교하게 다듬게 되면 한 장 한 장 붙인 것이 아닌 마치 한 면을 통째로 붙인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런 공구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공구를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갈고리인데요. 벽지를 모서리에 깔끔하게 걷어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주로 밑작업할 때 사용이 많이 되는 그런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이 드라이버. 전동 공구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전동 공구가 없다고 하면 이런 십자 드라이버. 자, 이 십자 드라이버의 역할은 혹시나 벽지를 바를 면에 어떤 장비라든지 전등 이런 것이 있으면 분리하고 조립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연필입니다. 연필은 여러분 낙서하라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도배를 시공할 때 어떤 표시를 해두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벽지 소개할 때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벤치, 전기 테이프, 망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시공하면서 자세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지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 벽지도 있고요. 벽화 벽지, 직물 벽지, 금박 벽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실크 벽지와 합지 벽지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벽지를 많이 시공했거든요. 종이가 얇다 보니까 굉장히 단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한 것이 이 합지 벽지인데요. 이 합지 벽지는 종이를 2장 합쳤다. 그렇게 해서 합지 벽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합지 벽지는 합지 소폭과 합지 광폭이 있습니다. 합지 소폭은 폭이 한 53cm 정도 되고요. 합지 광폭은 폭이 93cm 정도 됩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합지 소폭이나 합지 광폭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실크 벽지가 있는데 실크 벽지는 폭이 106cm입니다. 합지 벽지보다 폭이 조금 더 넓죠. 합지 벽지에다가 한번 PVC 코팅을 입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지 벽지는 일단 시공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반면에 내구성이 약하고요. 그다음에 오염에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종이를 합쳐놨다. 즉 원료는 종이거든요. 이 종이는 2년, 3년 지나면 분명히 때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밝은 색상으로 2년, 3년 사용하다 보면 얼룩이 지거나 때가 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크 벽지입니다. 실크 벽지는 합지 벽지보다 시공 비용이 조금 높아요. 시공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합지 벽지보다는 인원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공 비용이 비싸고 벽지 자체 가격도 높습니다. 자가용, 즉 자기가 살 집에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실크 벽지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세를 주거나 조금 더 저렴하게 시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합지 벽지를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실크 벽지는 때가 묻었을 때 걸레질을 하면 잘 닦인다. 그리고 스크래치나 오염에 강하다. 이런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성비, 셀프 도배엔 합지, 내구성, 즉 오래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 실크 벽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배 시공한 걸로 봤을 때 그 색상을 고르는 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별거 없어요. 밝은 벽지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실패 확률이 적다.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벽지가 내 마음에 들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 도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